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측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 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출을 결정할 때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XR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인가다. 이 말은 단순한 마케팅 수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내부 자산인 XRP를 자신들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리플이 최근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인 히든로드를 인수했었죠. 12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로서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가지고 리플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단순한 결제 회사나 제휴사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용 금융 인프라 회사로서 위치를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이 이제 우리는 글로벌 멀티자산 프라임 브로커를 갖춘 최초의 암호 회사라고 공식 발표했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XRP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리플 내부 코멘트에 따르면 이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담보나 교차 마진, 유동성 풀과 결제 레일 같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첨부가 되는데, 그 중심축에서 XRP랑 함께 새로 출시된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놓여 있습니다. 이 RLUSD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XRP가 중심에 있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 구조를 조금만 풀어보시면은 RLUSD가 기관 자금 그리고 마진 담보로 쓰일 수가 있고, XRP가 이 마진 풀과 유동성 풀에서 브릿지 자산 혹은 유동성 자산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끝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과 브릿지 유동성 토큰이라는 이 조합으로서 구조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대규모 보유고가 있다는 건 메시지일 뿐이겠지만 이 보유고를 실제 금융 인프라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급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는 XRP의 공급 관리를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해왔었고, 매월 일정량을 언락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 다시 잠그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공급 관리 방식이 순공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 반대로서 만약에 언락량이 급증을 하면서 수요 증가가 뒤따르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가격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공급 관리랑 함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XRP를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들이 XRP를 재무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기사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투자자 심리가 아니라 기관과 기업 레벨에서 유동성 자산으로서 XRP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제 제도적 구조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리플이 단순히 기술 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 인프라 회사로서 이동 중이라는 시각이 유효한 상황인데요. 위에서 언급드린 브로커리지 인수 외에도 이 트레저리 관리 시스템 기업 G트레저리 인수까지도 나왔었고, 커스터디 기업들도 계속 인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XRP가 실제 사용, 제도권 금융, 그리고 기관 유동성 흐름까지 이 속으로 들어갈 준비 중이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향후 3년 안에 XRP의 궤적이 기존 규제 명확성에서 이제는 제도권 채택으로 그리고 ETF 수요 확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구조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본격적으로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가치가 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는 긍정 구간이 맞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브로커리지, 트레저리, 커스터디 통합 인프라를 공식 발표하면서 XRP가 기관 담보 풀이라거나 이 마진 상품 등에 채택되는 뉴스가 나온다면요, 이때부터 기술적으로 돌파 또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눌림목 구간에선 이런 뉴스 발표 직전에 또는 직후에 조정 구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고, 가격이 지금 구조 변화 기대감 선반영 구간이라면요, 일정 비중만 넣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전략이 발표돼도 실행이 지연되거나 기대가 과도한 경우에는 가격이 기대만큼 또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에스크로 언락량 증가라거나 수요 부재 뉴스가 나오면은 단기 조정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구조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갖고 있으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눌림목 매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구조 뉴스 발표 직전이나 직후에 이 조정 국면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익절 구간들은 단기 흐름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일 경우에 분할 익절을 활용하시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 대신에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야겠죠.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리플이 XRP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요, 그 보유를 금융 인프라화,
제도권 편입, 실제 사용 연계 서비스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은 XRP가 단기 투기 자산을 넘어가지고 구조적인 가치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를 실제 실행과 맞춰보는 거고, 뉴스에서 파일럿으로 또 상용화가 이어져야지만 가격 반응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준비는 돼 있지만 실행이 미뤄진다면은 시장은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이 비트코인의 3개월 변동성이 금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10%씩 출렁였던 자산들이 이제는 변동폭이 0.2%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조용하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의 3개월 변동성은 과거에 2021년 고점기에는 0.9에서 1.0 수준까지 상승했어요. 그때는 투기나 레버리지 그리고 탐욕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0.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과 거의 같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 거고, 이게 단순하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참여자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을 흔드는 것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기관 그리고 ETF 자금이에요. 2024년 1월 10일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었죠. 이 한 줄이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리고 바네크 같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ETF 상품 형태로 담기 시작을 했었고, 예전처럼 거래소 계정에 들어가서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주식 계좌 안에서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변동성의 급락이에요. ETF가 출시되고 나서 하루 평균 변동폭이 7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가격 움직임보다는 자금 유입들이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이제는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 축이 된 거고, 금 ETF가 2004년에 출시됐을 때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2004년에 SPDR 골드 ETF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금 가격은 $400였어요. 그리고 7년 뒤에 금은 $1,900를 돌파했죠. ETF가 생기면서 변동성은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중장기 자금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투기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금의 비트코인이 딱 그 지점에 와 있어요.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단기 차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부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고, 즉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제도권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리플랩스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했고, 이 자산이 연준의 결제망과의 연동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죠. 게다가 리플은 단순 송금 네트워크가 아니라 은행 인가 신청과 ISO 2002 메시지 표준 연동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진화를 했다라면은 XRP는 디지털 결제 백엔드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XRP는 그 가치를 실제로 움직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XRP는 오히려 그 안정화 이후에 실제 사용 확장 구간을 진입하고 있죠. ETF, RLUSD, ISO 2002 그리고 중앙은행 결제망 연동까지도 모든 제도적인 퍼즐이 XRP를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선 이런 것들을 조용한 혁신이라고 불러요. 가격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에 시장 재평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은 정말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들이 바로 구조적인 재편의 시작점이에요.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0.2%로서 디지털 금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면은 XRP가 바로 그 뒤에서 금융 인프라의 브릿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본질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거고, 지금 이 시장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구조의 변화겠습니다. ETF로서 안정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과 제도권으로 확장하는 리플, 그리고 이 둘이 결국에 하나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연결되는 세상의 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신뢰를 얻었고요. XRP는 실제 사용을 얻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 시장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다음 상승은 뉴스가 아니라요, 시스템의 완성도에서 시작이 될 거고, 이런 흐름들을 미리 이해하신 분들만이 진짜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리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 느껴보셨을 거예요. 나는 리플을 진짜 좋아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리게 만들죠. 사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운동도 공부도 투자도 결국에 꾸준히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미라는 게 방향성이 잘못 잡히면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거. 리플을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나는 리플 투자자야 이렇게 스스로 규정해버린다? 그건 공부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대에 의존하는 투자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는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희망에 맡긴 방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리플 투자자가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7명, 8명은 그냥 사두고 매일 차트만 보면서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소수는 다릅니다. 리플이 왜 오르지 않는지 공부하고 또 시장의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죠. 이 차이가 쌓이면요, 몇 년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이 가제는 개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리플을 좋아하면은 리플의 좋은 면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여요. 그리고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을 오래도록 들고 가고 싶다면은 오히려 리플의 단점을 보는 눈을 키울 줄 아셔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지만 흔들릴 때 냉정하게 판단이 가능한 거고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리플은 분명히 잠재력이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는 건 리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 이 감정적으로 리플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리플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닙니다. 내가 리플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좋아하는 마음보다 냉정한 원칙이, 맹심보다는 현실적인 통찰이 끝까지 살아남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습니다.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까지 조정 하락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이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킨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비쌀 때 사라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